버핏 형님이 애플의 주식 67%를 매각한 이유가 다 있었나 봐요. 새로운 맥북은 조금씩 침몰하고 있는 애플을 살릴 제품이 될까요? 이 맥북은 위기 때마다 나왔던 과거의 새로운 라인업처럼 쓰고 버려지는 카드가 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일상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입니다. 최근 IT 커뮤니티가 정말 뜨거운데요. 애플이 완전히 새로운 맥북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루머 때문인데요. 아이폰에 들어가는 A18 프로 칩셋을 탑재한 훨씬 저렴한 맥북이 나온다는 소식인데요. 이걸 보고 좋아해야 할지 아니면 걱정해야 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해 보이는 건 지금 애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도 애플인데 설마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이번 맥북 루머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뀌게 해줬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루머가 왜 애플의 위기를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인지 과거의 실패 사례로부터 현재 상황까지 알아볼게요. 애플은 제조사가 아니에요. 새로운 라인업 하나를 추가하는 건 엄청난 리소스가 들고 따라서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만 해요. 과거 잡서 시대에는 혁신 그 자체가 첫 번째 목적이었지만 지금 애플은 안정과 수익 극대화를 우선으로 해요. 그렇다면 지금 왜? 이유는 명확해요. 성장의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이에요. M1 칩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충격, 그 M1 맥북이 지금 3D 작업 같은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면 아직도 차고 넘치는 성능을 보여줘요. 전성비 넘치는 배터리도 대단하죠. 저도 M1 맥북 프로 13인치를 아직도 사용하는데 불만이 1도 없어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제품이 너무 잘 나오니 일반 소비자들은 새 모델을 살 이유가 사라졌어요. 제품 교체 주기가 역대급으로 길어진 거죠. 성숙기에 들어선 시장이지만 성장을 보여줘야 되는 애플 입장에선 수치와 지표로 증명할 단기 성과가 절실해진 거예요. 독보적인 정성비를 자랑하는 M 시리즈 칩셋의 신화도 이제 흔들리고 있어요. 핵심 설계자들이 애플을 떠나 경쟁사로 향했고 그 결과 퀄컴의 스냅드래곤 X 엘리트 같은 무서운 칩들이 등장했어요. 이건 정말 거의 다 따라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통합이라는 애플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예전만큼 압도적이지 않다는 뜻이 된 거예요. 사실상 이게 핵심이에요. 시장의 패러다임이 AI로 넘어가고 있는데 애플은 그 흐름에서 너무나도 뒤쳐버렸어요. 구글이 보여주는 AI 기술을 보면 구글이 구글했다는 말이 절로 나오죠. 이런 상황에서 애플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어쩌면 AI 기술 개발을 벌이기 위한 시장 점유율 방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애플의 새로운 라인업은 항상 위기 속에서 등장했고 실험적인 역할이 끝나면 얼마인가 단종했었어요. 이번 루머를 이해하려면 과거의 두 제품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윈도우 노트북이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장악해 나가니까 애플은 대중화를 위해서 플라스틱 소재의 흰둥이 맥북을 내놨어요. 엔트리 모델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이었죠. 하지만 결국 이 흰둥이 모델은 한 대 판매할 때마다 기존의 맥북만큼 돈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저가 라인업이 생기다 보니까 고가 프리미엄 정책을 유지하던 맥북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한다고 판단했어요. 주력 모델인 맥북 에어의 성능을 개선하고 가격을 인하하면서 흰둥이 맥북은 역할이 사라지고 단종이 됐어요. 이 12인치 맥북은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델이에요. 12인치 맥북은 노트북 시장의 성장이 둔화되고 아이패드와 맥북 라이브 간의 포지션이 애매해져서 애플은 미래의 랩탑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12인치 맥북을 출시했어요. 하지만 인텔 CPU의 절망적인 성능, 나비식 키보드 결함, 극악의 확장성, 배터리 결함 때문에 단종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맥북 에어와 라인업이 중복되는 바람에 시장 확장이 아니라 자기 잠식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이 두 제품은 모두 혁신이란 명목보다는 애플이 위기 대응의 전략이자 시장 변화에 따른 실험적인 선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경험은 애플에게 라인업은 단순화되고 수익성이 집중해야 된다는 교훈을 남기게 됐죠. 지금 루머가 바로 그 맥락과 정확히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A18 프로 맥북은 어떤 모습일까요? 확실한 건 12인치 맥북의 전철을 밟진 않을 거예요. 그때와는 달리 인텔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서 성능이 검증된 자체 칩 재고가 충분하니까요. 그만큼 리스크가 적다는 뜻이에요. 아마 새로운 폼팩터 대신 기존의 13인치 맥북 에어의 폼팩터를 재활용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다양한 컬러 옵션을 제공할 거예요. 라인업 구분을 위해 썬더볼트는 빼고 USB-C 포트만 넣겠죠. 램은 8기가에 저장 공간 128기가가 시작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애플 자체 칩셋을 더 많이 탑재해서 원가도 줄이고 테스트베드로 사용할 거예요. 그림이 딱 그려지지 않으세요? 결국 애플은 학생과 저소득층에게 애플을 사용할 기회라고 포장하겠지만 그들의 속내는 다를 거예요. 저처럼 작업용과 일상용을 분리하는 사용자나 기존 맥북 에어 사용자들은 환영할 거예요. 하지만 이건 기존의 비싼 맥북 에어를 살 고객이 더 저렴한 모델로 이동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시장 점유율 데이터는 올라가겠지만 애플의 실제 이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한 도박이죠. 하지만 당장 성과 보고가 급한 누군가에겐 점유율 데이터가 더 중요했을 거예요. 하지만 애플이 마냥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에요. 저가형 맥북은 윈도우 랩탑으로 이탈을 받고 어떻게든 맥OS 생태계 안에서 사용자를 묶어두려는 훌륭한 방어벽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한국처럼 윈도우 의존도가 높은 시장에서 적응 실패의 장벽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한번 들어온 사용자를 가두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앱 등이지만 이제 시장의 판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해요. A18 프로 맥북 루머는 애플의 위기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예요. AI 경쟁에서 뒤처지고 MC셋의 신화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내놓은 고육직책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제품이 누군가에겐 최고의 가성비 맥북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해요. 이 제품은 고객을 위한 혁신이라기보다 주주와 임원을 위한 성과 증명용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요. 과연 새로운 맥북 라인업이 애플의 마지막 불꽃이 될지 아니면 위기의 애플의 심폐소생술을 하는 귀한 모델이 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일상 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